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DC에서 매년 연말 한 달간 열리는 노천 시장 홀리데이 마켓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간이 매장들 보이시죠? 이 홀리데이 마켓은요,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 마켓이 미국으로도 전파된 것인데요. 이 성탄절 시즌이면 미국 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워싱턴 홀리데이 마켓은 올해로 15회째인데요. 150여 명의 지역 예술가와 소상인들이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수공예품과 장신구를 비롯해서 워싱턴 DC의 기념물들과 지형 지물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인과 가족들은 이곳에서 흥겨운 음악과 함께 공연도 즐기고 선물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 시장을 환하게 밝히기 위한 전기는 모두 친환경 연료에서 얻는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시장 홍보물, 제품을 담아주는 포장 봉투 역시 모두 재활용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 홀리데이 마켓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자국군의 로힝야족 학살을 변호해 이번 주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미얀마는 인종청소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상태인데요. 아웅산 수치 자문과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 화이트 섬에서 지난 9일 갑작스런 화산 폭발로 미처 섬을 빠져나오지 못한 관광객들이 인명피해를 입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화산이 분화할 당시 47명의 관광객이 섬과 주변 바다를 관광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5명의 사망자와 3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위독 환자가 대부분이라 피해 규모는 더 늘 전망입니다. 이 화이트 섬은 화산 분화구 관광으로 유명하며 이번 폭발 전에도 분화구 근처까지 접근한 관광객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유럽 핀란드에서 세계 최연소 총리가 공식 선출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올해 34살인 산나 마린 총리는 27회 정치에 입문한 후 국회의원을 거쳐 교통장관을 맡아오다가 이달 10일 의회 승인을 거쳐 핀란드 46대 총리직을 맡게 됐습니다. 마린 총리는 19개의 장관직 중 12개 자리에 여성 장관을 임명해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핀란드 열린여당의 5개 정당 대표 모두 여성인 점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도핑기구가 향후 4년간 러시아의 국제 스포츠 대회 출전을 금지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자국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을 비롯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출전까지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러시아 선수라도 도핑 검사를 통과하면 중립국 자격으로 출전이 가능합니다. 분쟁이나 내전 현장을 체험하며 관광하는 다크 투어리즘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이 아닌 잔혹한 참상이 벌어진 현장을 찾아 체험하는 다크 투어리즘은 최근 영어권 소비자를 상대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시리아에서 파괴된 마을과 유적지를 둘러보고 다마스쿠스에서 밤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상품인데 여행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전의 참상이 남아있는 곳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박승혁 프로듀서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행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grettably, the Gambia has placed before the court an incomplete and misleading factual picture of the situation in Rakhine State in Myanmar. Yet,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hat the court assess the situation obtaining on the ground in Rakhine dispassionately and accurately. এখন আলাদা যখন এটা যাচ্ছে তারা ইন করেন আমরা ভুলিলাম দেখিলাম আমরা বিচার চাই দিয়ে অন্ধান মানা নগর আমরা জনসাইগুলো জানে মানা নগর আমরা বিচার চাই 아웅산 수치 미얀마 외교장관 겸 국가자문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출석해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 혐의로 제소된 미얀마 군부를 변호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화신과도 같은 아웅산 수치가 자신을 탄압했던 군부를 변호하는 모습에 서구 언론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와 아웅산 수치의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종 청소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로힝야족 밀집 지역인 라카인주에서 반군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로힝야족의 마을을 불태우고 민간인 학살 및 윤간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The evidence before you, frankly speaking, is overwhelming. The risk of destruction of the Rohingya group, in part or in whole, is very real. Genocide is a continuum, and you are called upon to act now as acts of genocide have occurred and are continuing to occur. 아웅산 수치는 국가 자문이자 외교장관 자격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군부를 변호한 겁니다. 헤이그에서는 그를 규탄하는 집회와 지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죠. 잘 알려졌다시피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 당시 15년이나 가택연금을 당하면서도 군사 독재의 한 거에 미얀마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죠. 그는 미얀마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고명딸로 외교관인 어머니를 따라 영국에서 자랐는데요. 영국인 남편과 결혼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40이 넘어 조국 미얀마의 민주화에 투신해 가혹한 탄압에 맞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아들과 생이별하고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개인적으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죠. If we give up the call for the convening of the parliament, they would release all the detainees. But we have made it quite clear that we are not going to give up our demand that parliament be convened. 결국 20년이 넘는 투쟁 끝에 민간으로 정권 이양과 민주선거 도입 등을 이끌어냈는데요. 이후 외교장관과 국가자문역의 자리에 올라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자문은 현실 정치에서 곧바로 아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소수민족 로힝야족인데요. 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벵골계 농경민족인 로힝야족은 불교가 대다수인 미얀마의 다른 민족과 달리 이슬람교를 믿으며 언어도 상이합니다. 군부는 최근 라카인주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 청소에 가까운 추방작전을 벌여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30만 명에 달했던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구는 잇따른 탈출 끝에 약 40만 명 수준까지 감소했는데요. 유엔조차 로힝야족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이라고 지칭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치자문은 실권을 잡은 후에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 중단을 촉구하기는커녕 유엔 인권이사회의 실태 조사를 거부했으며 로힝야족 탄압을 비난하는 국제사회를 향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일련의 위기는 오히려 로힝야족이 초래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The danger of terrorist activities, which was the initial cause of events leading to the humanitarian crisis in Rakhine, remains real and present today. 민주화의 꽃이라는 수치자문은 왜 로힝야 문제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미얀마의 아픈 근현대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영국이 미얀마를 지배하던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은 비옥한 라카인 지역의 농지를 벵골 출신 로힝야족에게 나눠주며 미얀마 땅으로 이주시켰는데요. 미얀마인들의 반란을 억압하면서 로힝야족을 중간 지배계층으로 이용하려는 분할 정복 정책을 펼친 겁니다. 토착민인 미얀마인 입장에서는 뒤늦게 이주해와 농지를 빼앗아간 로힝야족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벵골인이며 불법 체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세대가 미얀마에 살아온 로힝야족은 당연히 크게 반발했고 불교 사원을 불태우고 타 민족과 분쟁을 일으켜 보복이 또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렇듯 일반 미얀마 국민의 반감이 매우 커서 수치 자문도 섣불리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자칫 로힝야족 문제로 군부와 충돌했다가 불교도가 다수인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고 이는 군부에 쿠데타나 의회 해산의 구실을 줄 수도 있는데요. 수치 자문과 민주 진영은 지난 1990년 선거에서 이겼지만 곧바로 터진 군사 쿠데타로 20년 더 독재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죠. 즉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군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마찰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눈앞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인권 탄압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수치 자문의 태도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북한 내부의 시각으로 인권을 봐야 한다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수치 자문에게 인권상을 줬던 인권단체들은 앞다퉈 상훈을 취소하고 있고 수치 자문의 모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조차 교정에 내걸렸던 그의 초상화를 창고로 치워버렸죠. 미국 역시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을 심각한 인권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치 자문은 노벨 평화상 수상 21년 만인 지난 2012년 마침내 직접 상을 받으면서 세상에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있어선 안 된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민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만 명의 무고한 로힝야족 주민들 역시 잘못한 것 없이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김관우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어린이를 위한 코딩 교실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컴퓨터 언어인 코딩을 사용해 비디오 게임을 직접 만들고 드론 자율 비행 기술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이 코딩이라는 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데요.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딩은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교육시켜서 아이들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코딩의 원리를 익힌다고 합니다. VOA 센트럴 취재를 통해 어린이 코딩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린이 코딩 교실 함께 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My name is Ethan. I'm 10 years old. I worked on some robots and a game. It's kind of difficult. I hope I can make 5 to 7 games by the end of this week. Code Ninjas is a center where children ages 7 through 14 learn how to code. We want to leverage screen time and make it productive. Kids love video games. That's why we have built our curriculum around learning how to code. By building video games, the kids are engaged. Up to jump. And when they're engaged and having fun, they're going to learn. Throw a bomb. Okay, let's see it. We also had a drone station where the drones were being coded so that they would code the flight path, test it out through the hoops, and then adjust as necessary. So this guy goes for 2, and we need to place the crystal at the 1 position. Our code senseis have a variety of background. The first thing that we look for is that they're good with children. Oh, that looks awesome. My name is Andrea Hatcher. I am a code sensei here. It's a real traffic light. I am a junior at Penn State studying cybersecurity. There you go. Girls is something in STEM that I'm very, very passionate about, always have been. And the girls, you know, they stay with the boys, they love it. The cyber and technology field is the fastest growing industry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is far behind it. The earlier you learn, the more time you have to develop and hone in those skills. And at this age is when they're really soaking up information like a sponge. Parents are happy because the kids are happy, and at the end, they're able to show mom and dad what they built. I have an 8-year-old daughter, Marion, who has been coming to Code Ninjas for a bit now. Last week she created a video game where her creative dinosaur would follow the mouse around and catch the mouse. So each week she is creating video games on a very small scale that will eventually build to more advanced. Coding would be a very useful skill for her to see the back end of the video games that she loves playing and help her kind of formulate the necessary skill set to see if that is something that she wants to do. She's only 8, so it's really fun right now.